자, 2026학년도 대입,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교과 전형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교과 전형이라 함은 내신을 기반으로 하는 전형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수능과 내신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일부 대학들은 정성평가를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준비도 같이 병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시를 내년 3월달부터 하려고 마음먹으면 큰 코 다칩니다. 그리고 내년 1월달, 내년 겨울방학 때부터 하려고 하는 마음도 고쳐 먹으시고 지금부터 철저하게 2학년 2학기를부터 내년에 대한 입시에 대한 준비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서울 주요 대학들 교과 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대학교는 교과 전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제껴놓고요. 자, 고려대 연세대부터 좀 알아볼 텐데, 자, 여기에 여러 전형명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그러고 또한 지역균형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추천이 들어가는 이런 전형들은 나름대로 추천에 대한 제한들이 좀 있습니다. 학교마다 3학년 기준으로 몇 명씩, 그 다음에 재학생이냐 졸업생이면 뭐 삼수생이냐 오수생이냐 구수생이냐 이렇게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는데, 우리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기준이라면 재학생들은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과 전형을 통해서 수시에서 지원할 때 1개, 2개 이상의 대학들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자, 기본적인 내신에 대한 어떤 레인지들은 2024학년도 입시를 기반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대략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데이터는 내년 4월, 5월경에 2025학년도에 대한 입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12명까지 추천 가능한데요. 여러분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우리 학교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으로 12명의 학생들을 다 붙는다, 이런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학교도 고려대에 붙는 자원과 연대 붙는 자원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죠? 서울대에 썼던 아이들 중에 고대도 붙고 연대도 붙을 수 있겠지만 서울대에 붙고 또 고대 붙는 자원 따로, 연대 자원 붙는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2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고려대 가장 큰 변화는 일단 두 가지인데요. 자, 수능 체제가 3합 7인데 이전까지는 탐구가 2과목이었는데, 자, 2016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탐구가 한 과목으로 바뀝니다. 엄청난 변화죠. 자, 수능 체제가 조금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내신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전까지는 서류 20%를 고수해 왔어요. 이게 정성평가입니다. 학생부 종합처럼 평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대는 내신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때문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요 서류 20% 때문에 떨어졌는데, 2016학년도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서류 평가가 10%로 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내신에 대한 영향력은 더 커진다. 보통 1.5등급 안쪽에 있는 아이들이 고려대를 지원하고 붙잖아요. 학과마다 다르긴 하지만, 게다가 인원도 조금씩 줄었기 때문에 고려대에 가려면 내신 관리를 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2학년 2학기를 보내고 있죠. 중간고사가 끝난 학교도 있겠고 지금 준비하는 학교도 있을 테지만 시험 잘 보셔야 합니다. 1.5등급 이내 학생들은 더 잘 보셔서 내신 관리 더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5학년도부터 이게 면접이 사라지고 교과목으로 바뀌었죠. 아마 고대도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변화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 일단 올해 연대 결과를 보시면 아마 내신이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연대는 교과 100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문이과가 약간 다른데 인문 쪽은 국영수 탐에서 2합 4에다가 영어가 3등급이기 때문에 결국 3합 7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은 3합 8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하고 약간 결은 다르지만 인문은 국어 수학 중에 반드시 하나가 들어야 되고, 수학은 자연은 반드시 수학이 포함되어야 되는 이런 변수가 있지만, 큰 틀에서 3합 7, 3합 8의 이런 개념이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세계 3등급입니다. 최저가. 그렇기 때문에 요 대학들 중에서는 그래도 최저가 그나마 조금 약한 편에 속해서 서강대 그 입결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2024학년도는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올라갔는데,
올해 3학년들 어떤 결과 나오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균관대는 여기 정성평가 20%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고요. 그 다음에 삼합 7의 최저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성대는 탐구를 별도로 반영합니다. 다 지금 여기는 탐구 두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경희대밖에 없어요. 탐구는 무조건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성균관대는 탐구를 별도로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 탐구 2 해가지고 탐구 별도로 반영한다. 한양대 올해부터 변화가 있었죠. 2025학년부터 변화가 있어서 수능 체제가 없었는데 수능 체제가 도입이 되었고요. 삼합 7로 게다가 정성평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도 올해 나온 결과 보시고 쓰시면 되는데 이전에 내신 수능 최저가 없었던 그 전형 그때보다는 점수가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1.5등급 전후로 점수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보고요. 이화여대도 큰 변화죠. 이화여대도 이전에는 수능 체제가 없었어요. 교과에는 없고 오히려 종합전형에 수능 체제가 있었던 그 이화여대도 수능 체제가 2합 5로 2026학년부터 생겼고요. 중앙대 3합 7이죠. 중앙대 3합 7이고 중앙대는 비교과로 출결이 20% 들어간다는 거 이전하고 별 차이가 없고요. 경희대 종합평가 30% 있는 거 여전히 똑같고요. 그 다음에 2025학년도부터 현재 지금의 고3부터 2합 5에서 탐구가 원래 이전까지는 한 과목이었는데 2025학년부터 두 과목인데 이건 2026학년도 동일합니다. 자, 요 라인에서 탐구 두 과목 보는 데는 경희대가 유일해요. 그죠? 경희대가 유일하고 그다음에 외대 2합 4, 그다음에 서울시립대가 이전에 없던 교과 정성평가가 2026학년부터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최저가 조금 완화돼서 3합 8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요 라인에 있는 대학들은 서울 상위 10여 개 요 라인에 있는 대학들은 1.5등급 못해도 1.7등급 8등급 요 안에 들어와야 되는 우리 1등급 대 학생들이 보통 지원하는 대학들인데 요 대학들 중에서 고려대 서류가 줄긴 했지만 고려대 서류 10, 그 다음에 성균관대 정성평가 이것도 서류 본다는 얘기죠. 20%, 한양대 10, 그 다음에 경희대 30%, 10대 10%.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은 무조건 내신만 좋다고 해서 붙는 건 아니다. 서류적인 부분 특히나 우리가 교과 전형 그러면 점수에 맞춰서 아무거나 쓸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쓰도록 선생님들 유도할 수도 있지만 이런 대학들은 전공 그 모집 단위하고 서류가 매치가 안 되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게다가 아무리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숫자에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세특들 이런 관리, 창차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종합전형과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라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수능 최저 하나 없는 데 없고 그다음에 세 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 고대,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다음에 중앙대 그다음에 시립대까지 세 개 영역을 다 반영해요. 네 개 영역 중에 세 개를 다 반영하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과 집중한다고 여러분들이 덤비시면 안 되고 게다가 여기에 이제 별도로 탐구가 사탐이냐 과탐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뒤에는 그런 대학이 몇 개 있는데 특별하게 사탐이니 과탐이니 이렇게 지정하지 않은 대학들은 탐구를 뭘 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슈가 많이 있지만 사탐론 이런 현상들이 내년에도 지속될 개연성이 있는데 뭐가 됐든 수학도 뭔가 특별하게 제한하는 게 없고 탐구도 제한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병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영교과도 전과목이냐 아니면 국영수사냐 또는 국영수과냐 보통 이제 사회 한국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놓는 대학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별도로 하는 대학이 있는데 큰 틀에는 차이가 없는데 어찌됐건 전과목이냐 아니면 국영수사 과냐, 국영수사냐 이렇게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거의 모든 과목들을 반영한다고 봐야겠죠. 우리 1학년 학생들한테도 말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여러분 제2외국어 버릴 수 있고요. 또 기술과정이나 정보 같은 거 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대로 해석하면 이런 대학들은 그런 과목이 안 들어가는 건 맞지만 종합전형을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점수가 괴리가 많이 나면 분명히 손해볼 수 있다. 자, 그 다음 레벨의 대학들은 건동, 홍부터 놓고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 건대하고 동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운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건대, 동대는 여기에 이제 정성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수능을 안 보는 대신에 서류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동대 같은 경우는 서류에 대한 이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최저는 없어도 상당히 이게 그냥 만만하게 볼 때가 아니다. 건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능 체제가 없는 만큼 다른 식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중에 가장 높은 레벨 중에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광운대가 거의 최고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수능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잘 가봤자 강운대라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강운대도 충분히 좋은 대학이지만 여러분들이 1등급 때 내신 가지고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2등급 초반 때, 중반 때 내신 가지고 강운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자, 건데 일단 반영교과원 놓고 보시면 여기도 뭔가 이렇게 거의 전과목 반영한다고 봐야겠죠. 국영수사, 아까도 말했지만 제2외국어나 기술, 가정, 정보 이런 소수의 몇 개 수능에 나오지 않는 과목 빼고는 거의 다 반영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사회라는 과목 속에 한국사가 포함되어 있느냐 안 있느냐 이 차이만 각 대학의 그 모집 요강이나 아니면 그 시행 계획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틀에서는 많은 과목들을 반영한다. 그런데 사회와 과학을 따로 반영하냐 아니면 사회가 같이 반영하냐 이 차이도 약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하겠지만 무전공을 반영하는 모집 다닐 때는 사회과학을 같이 반영하는 경향성도 많이 있으니까 큰 틀에서는 너무 과목을 골라서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국영수사과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다 잘해두는 게 좋겠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그리고 여기 추천 기준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재학생보다는 거의 대부분 졸업생, 삼수 이런 학생들까지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앞에 보았던 요 라인에서는 재학생만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1등급 때 1.5등급 학생들은 좋은 내신을 가지고 충분히 여기서 대학을 붙어야 되고요. 요 다음에 있는 레벨은 졸업생들도 충분히 올 수 있다. 자, 대부분 교과 100이고요. 여기서 건대와 동대만 정성평가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성신여대 정도만 출결이 10% 들어가요. 앞에서는 중앙대가 그랬죠. 출결 들어갔던 부분이 비교과에서 출결 들어간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홍대가 3합8이에요. 앞에 요 1등급 대 라인에서 대부분 3개 영역을 반영했는데 요 라인에서는 홍대가 3합8 그리고 앞에서 봤지만 시립대가 3합8로 완화됐기 때문에 3합8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3개 영역을 준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3합8이라면 기본적으로 3등급 2개 이내에다가 2등급짜리 하나는 있어야지 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 3합7이라는 건 최소한 2등급 이내가 2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너무 여러분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레벨들은 대부분 2개 영역합니다. 2합 6 그죠? 숙대 2합 6 숙대도 원래 2합 5였는데 2016학년부터 2합 6으로 좀 완화가 되었고요. 국민대 2합 6인데 여기 과탐이라 쓰는 게 뭐냐면 자 2합 인문 자연 둘 다 2합 6인데 여기 국민대 자연계열 하려면 탐구는 반드시 과탐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천대도 마찬가지로 과탐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세종대 그 2합 6이면 인문이든 자연이든 탐구를 사탐을 하든 과탐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대학이 그런데 이렇게 과탐 써놓는 대학들 특히나 자연계정 쓰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과탐을 응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탐만 하면 안 된다. 그런 대학들이에요. 자, 여기 요 라인은 2등급 때 1등급 때 후반, 2등급 때 초중반의 대학들을 주로 쓰는 대학이잖아요. 교과로. 요런 내신을 갖고 있는 친구들. 많이 양보해서 2.5등급 이내의 내신을 갖고 있는 친구들 2합 6. 최소한 3등급짜리 2개를 여러분들이 확보하지 않으면 그림에 떡이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나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2합 7. 이 정도 체주니까 3, 4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신 그 수능 최저 관리하면 여러분 내신 가지고 교과 전형으로 여기 있는 레벨 대학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명대 같은 경우도 2합 7이었어 이전까지 수능 최저가. 그런데 폐지가 됐다는 얘기는 2016학년부터 수능 최저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면접도 없고 정성평가도 아니고 그냥 수능 최저 없는 대학. 그러면 광운대하고 뭐예요? 상명대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광운대 상명대가 그런 레벨이고요. 그 다음에 명지대 같은 경우는 여기 추천 인원은 아직 시행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모집력이 나온다고 얘기했고요.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광운대, 상명대, 명지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고 다른 저게 없어요. 다른 요소가. 하지만 명지대는 교과 전형이 2개인데 교과 면접 전형이라는 건 수능 최저가 똑같이 없지만 여기는 또 면접이라는 또 하나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만 보기는 어렵죠. 광운대, 상명대, 그 다음에 명지대 학교장 추천 전형 이 3개가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수능 최저를 보지 않는 교과 전형이다. 자, 그 다음에 한성대도 교과 전형을 2개로 운영하는데 그런데 하나는 지역 균형 전형이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이니까 추천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인원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과목은 이렇게 반영하는데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고 그 다음에 교과 우수자 전형은
학교형 추천 전형은 아닌데 수능 최저가 있어. 2합 7이고 약간 2합 8이라는 거예요. 적용되는 교과 우수자 1과 2가 있는데 얘네들은 학교형 추천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 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게 나와요. 과목에서 국영수사 또는 자연은 국영수관대 하나는 수능 최저가 없고 하나는 수능 최저가 2합 8로 있어요. 그런데 탐구에서 직업 탐구로 봐도 된다라는 이런 조항도 있고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한국사, 사회 과목, 과학 과목, 그러니까 총 4개죠. 4개 영역이죠. 하나, 둘, 세 개, 4개니까 이 중에서 잘 나오는 3개씩 해서 총 12과목만 반영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서경대가 뭐 위상이 그렇게 높은 대학은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일단 전과목이 아닌 국영수사 전과목, 국영수가 전과목이 아닌 상 12개의 과목만 반영을 하고 순체제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덕성여대, 서울여대도 최저가 2합 7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수도권으로 한번 내려오면 가톨릭대도 수능 2합 7이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는 2개 전형인데 지역균형과 학생부수자가 있는데 학생부수자는 2합 6. 지역균형은 올해 논란이 많았죠. 2015학년도에는 진로 선택 과목만으로 일단 7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을 봤는데 2016학년도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그런 건 없고요. 진로 60%에다가 일반서 40입니다. 여러분들 ABC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 다 A를 맞춰야지만 2025학년도에는 그나마 명함을 내밀 수 있었을 거예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데 일반 선택 과목 등급 나오는 요거하고 두 개 합산해서 7배수 뽑은 다음에 면접을 봐요. 자, 그다음에 단국대는 2합 6, 아주대 2합 5, 인하대는 인문은 2합 6, 자연은 2합 5. 인천대 하나는 지역균형은 최저가 없고요. 교과성 교시하는 최저가 있는데 이건 2합 7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봤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 면접도 없고 서류평가도 없는데 내신만 가지고 뽑는데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광운대가 있었고 성명대가 있었고 명지대학교에 학생 추천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는 가천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도 면접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교과만 갖고 뽑는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인천대학교에 지역균형이 교과 100인데 수능체제가 없어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인천까지 봤을 때 수능체제가 없는 대학 내신이 1.5등급 안쪽이냐 2.0등급 안쪽이냐 2.5등급 안쪽이냐 또는 2등급도 후반이냐 3등급 초반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능 체제가 없이 가고 싶으면 잘해봤자 강원대, 상명대, 명지대 그 다음에 인천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천대 지역균형 뚫으려면 내신도 중요하지만 면접도 잘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서경대처럼 상위 3개 해서 총 12과목 반영한 대학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 학기마다 국어 과목만 하더라도 하나씩만 배워도 5과목이 나오잖아요. 국영수 4만 해도 20과목이 넘게 거의 25과목, 30과목이 나오야지 정상인데 서경대만 12과목 반영 이런 대학이 있을 뿐이고 대부분 대학들은 거의 모든 과목을 반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이 좋다. 내가 학교에서 내신이 좋다. 이 친구들은 교과 전형에서 반드시 대학을 붙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신 관리 2학년 2학기를 살아내면서 내신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수능을 같이 가야 된다. 수능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신은 절대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일단 여기서 하나나 2개 정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으로 어떤 승부를 거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됩니다. 교과전형 따로 종합전형 따로 가면 안 돼요. 특히나 내 내신이 1.5등급 전후다. 1.2등급 안쪽이다 그러면 여기 보면 서류평가하는 대학들 있죠. 고대 2등급 가까이 돼서 고대에 붙을 수 있는 개연성은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최저도 완화가 되었고 서류평가도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내신이 더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레벨의 내신 1.3등급, 2등급짜리 애들을 쫙 쓰게 되면 요 서류 10에 대한 비중도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시립대, 건국대, 그 다음에 동국대까지 정선평가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내신 숫자에만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수능 공부에만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이건 내신 플러스 수능 준비 플러스 그 다음에 종합전형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요런 대학들의 종합전형을 다시 한번 싹 정리해서 종합전형이 또 어떤 패턴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또 이를 지켜본 우리 학부모님들 자 입시를 올 겨울방학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내년 3월달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2학년 2학기 지금부터 내신 관리부터 또 학생부 관리부터 그 다음에 평소에 하는 수능 준비부터 철저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년에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더 알차고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